자, 우리가 뷰 페이저에다가 펄슨 페이지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넣었죠. 자, 어댑터라고 하는 데서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화면에서 안 보였기 때문에 약간 여기 있는 is view from project object라고 하는 이 메소드도 하나 추가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my pager라고 하는 거 에뮬레이터 쪽으로 다시 실행을 해서 보이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네요. 그죠? 자, john이라고 하는 게 여기 하나 보이게 됩니다. 자, john이라고 하는 게 하나 보이고요. 자, 이게 왜 안 보였죠? 아까 어댑터 안에 보면, 자, instantiate item, destroy item이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is view from object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추가로 해줬더니 화면에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스크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끌으니까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은 단순히 글자만 추가했기 때문이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같은 거를 추가를 하면 훨씬 예쁘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잘 움직이는 거를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죠? 자,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죠?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 각각의 페이지를 그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각각의 페이지는 프래그먼트로 하던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에 person page라고 하는 리니어 레이아웃 또는 일반 다른 레이아웃을 상속한 클래스를 만들고 얘가 프래그먼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XML, 화면 XML, 화면 레이아웃을 정한 XML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뷰 페이저를 위한 어댑터 안에서 이렇게 add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페이저라고 하는 거에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저라고 하는 거에 자, set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속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set off screen page limi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를 추가를 할 때마다 아까 instantiate item, destroy item 뭐 이런 게 화면에 보이고 안 보이고 페이지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할 때마다 호출되고 또 다시 처리가 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얼마만큼이 이 오프 스크린 상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처리가 될 건지 이 숫자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정의가 안 되면 얘가 기본 값으로 안드로이드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기본 값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개의 페이지를 추가할 경우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든 3이든 이렇게 늘려주면 그러면 여러분이 추가한 페이지만큼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공되는 샘플 프로젝트에서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이미지를 갖다 넣어준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이미지를 가지고 썼던 거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를 썼던 게 어디에 있었죠? 자, 이미지. 자, 베이직 위젯이었나요? 자, 이미지가 여러 개 있던 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자, 제공되는 샘플 프로젝트에서요. 자, 챕터 02, 03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챕터 03이라고 하는 거에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여기에 미리 이미지를 넣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RES의 자, 드로블 XHDPI인가요? 네, 여기 있네요. 자, 드림 01, 02, 0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자, 요거를 컨트롤 C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만든 뷰 페이저라고 하는 여기에 드로블 XHDPI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세 개의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있게 되죠.
3개의 이미지 파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페이지는 personpage.xml에서 정의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넣을까요? 자, 여기에 태그 추가하면 되죠. 자, 이미지 넣는 가장 간단한 방법 뭔가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요. 자, 텍스트 뷰가 아니라 이미지 뷰라고 넣는다. 자, 이거를 네임 텍스트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미지 뷰 1이라고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하고 텍스트 사이즈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이미지니까. 자, 그리고 요거를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전부 다 매치 패런트로 한번 바꿔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나머지 화면 영역을 전부 다 매치 패런트로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erson page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실제 화면상에서 보여주기 위한 자바 소스가 person page.java니까 이쪽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설정할 때처럼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죠. 이미지 뷰에 자, 이미지 뷰 1이라고 만들어줍니다. 빨간 줄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키 누릅니다. 변수로 만들어주고 인플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미지 뷰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미지 뷰 자, find view by id r.id. image view 1이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뷰에다가 만약에 이미지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를 설정하고 싶다. public void set image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리소스 res 밑에 드로어블 폴더 밑에 넣은 거는 리소스로 찾을 수가 있죠. r.drawable. 이렇게 찾습니다. 그건 전부 다 인티저 타입이에요. 인티저 res id라고 하는 걸로 받고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뷰 1.set 어떻게 할까요? 뭐가 있나요? 자, 이미지 리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res 프로젝트의 res 밑에 드로어블에 추가된 거는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set im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든 거고요. main activity 이제 자바로 가서 우리가 페이지를 추가할 때 어디서 추가했었어요? 어댑터 안에서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어댑터 안에서 instantiate item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person page를 만들고 그거를 view page에 추가를 해줬는데 그때 이름 값을 설정해줬죠. 이름은 미리 우리가 여기다가 박아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다가 인티저의 array로 해서 images라고 하고 한번 박아볼게요. 자, r.drawable 이거 전부 다 정수 타입이라고 했죠. 인티저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추가했던 dream 1 그죠? r.drawable 자, dream 2 자, r.drawable dream 3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미리 박아 놓고 자,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 때 이 페이지에다가 자, page.set 뭐예요? 우리가 만든 메소드 set image라고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 images라고 하는 거에 마찬가지로 position이라고 하는 걸 넣으면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mypager라고 하는 거를 다시 실행을 해서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서 보도록 하자. 자, 앱이 실행이 되면 우리가 기존에 john이라고 하는 텍스트 하나만 보였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미지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끌면 이미지까지 같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게 뷰 페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와우, 뷰 페이저에다가 자, 우리가 이걸 눌렀을 때 왼쪽에서 이렇게 쓱 슬라이딩 형태로 나오는 메뉴까지 볼 수가 있었죠. 섹션 2든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까지 보이고 슬라이딩 페이지까지 보이고 와우, 이제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실제 앱에서 쓸 수 있는 화면의 기능까지도 거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코드가 좀 복잡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 같이 했는데 슬라이딩 패널 뷰 페이저라고 했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슬라이딩 되는 메뉴라고 하는 거를 프로젝트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요 기능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면서 실제 앱에서도 자주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다음 장에서 우리가 선택 유젯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렇게 설명을 듣고 다시 이쪽 파트를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금방 손을 놓지 마시고요. 자,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즉 앱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손에 익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지금 우리가 같이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